자, 바로 이어서 184페이지 이번 시간은 모평균과 표본평균에 대해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자. 자, 이제 한번 예시를 들면서 이제 공식을 하나 만들 거거든. 그럼 그 공식 하나만 외우면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려. 근데 조금 어려운 문제 때문에 뭔가 개념을 확실히 숙지할 게 있어서 지금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보통 모집단은 확률 변수를 x를 쓰거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주머니에 어떤 주머니에 2라는 숫자와 4라는 숫자가 6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이게 모집단이 되는 거야. 그럼 이 모집단이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이 표본의 크기 있죠. 몇 개를 추출할 거냐면 임의 추출을 가지고 n개를 추출할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크면은 경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2개만 한번 추출해 볼게. 그러면 추출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 추출, 임의의 추출은 어떻게 된다고? 지금은 표본의 크기가 2개고 여기서 2개를 꺼내는 건데 동시에 2개를 꺼내냐 하나씩 2번을 꺼내냐인데 이 임의의 추출은 하나씩 2개를 꺼내는 거였고 하나씩 2번을 꺼내는 거였고 또 꺼낸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또 꺼내는 바로 복원 추출이라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러면 경우의 수가 처음 뽑을 때도 3가지, 다시 집어넣으니까 두 번째 뽑을 때도 3가지. 그러니까 3 곱하기 3, 9가지 경우수가 나올 거야. 그럼 그 경우수를 처음이니까 다 한번 적어볼게. 뭐 2 뽑고 다시 집어넣고 또 뽑으니까 또 2가 뽑힐 수도 있겠죠. 그럼 2 뽑고 4 뽑힐 수도 있고 2 뽑고 6 뽑힐 수도 있고 하나씩 뽑으니까 순서가 정해져 있지. 처음에 뭐 뽑고 두 번째 뭐 뽑냐. 그럼 처음에 4 뽑고 두 번째 2 뽑는 경우는 얘랑은 다른 경우겠죠. 두 번째는. 그럼 4 뽑고 4 뽑고 4 뽑고 6 뽑고 6 뽑고 2 뽑고 6 뽑고 4 뽑고 6 뽑고 6 뽑았다고 쳐보자. 그러면 얘 이렇게 뽑힐 수도 있고 저렇게 뽑힐 수도 해서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와? 9가지의 경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 한 가지만 보자. 2랑 2가 뽑혔다고 해보자. 그럼 얘네들이 바로 표본 집단이 되는 거야. 이렇게가 표본 집단이 되는 거야. 만약 이렇게 뽑혔으면 얘네 둘이가 표본 집단이 되는 거고. 왜? 우리는 2개 뽑기로 했으니까 그 뽑은 녀석들이 표본 집단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 표본 집단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다시 말해서 표본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2 더하기 2 한 다음에 2로 나눈, 다시 말해서 2 더하기 2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2죠.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2. 그럼 얘네들의 평균은 만약 이렇게 뽑혔다고 했을 때는 2 더하기 4 한 다음에 2로 나누니까 3이 되죠. 다시 말해서 이 뽑힌 마다마다의 뽑힐 때 마다마다의 평균들을 한번 구해볼게. 그럼 여기서 뽑힌 2 있죠? 요 2. 이 2가 바로 표본들의 평균이 되니까 표본 평균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처음 배우는 건데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는 바로 x바라고 써. 우리가 모집단의 확률 변수는 x를 쓰지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는 x바를 쓰고 지금은 표본 평균이 2예요. 이런 경우는 얘를 표본 평균의 확률 변수라고 한다. 자, 그러면 요렇게 뽑혔다고 했을 때는 표본 평균이 얼마야? 3이고 요렇게 뽑히면 표본 평균이 얼마야? 4죠. 그러면 모든 경우수마다마다의 표본 평균들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자, 이렇게 한번 구해보니까 얘가 6이니까 3, 4, 5, 4, 5, 6이 되죠. 그러면 얘네들은 바로 표본 평균들이 되는 거야. 즉 여기서 2개의 임의 추출을 일어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봤거든. 그 다음에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이 모집단도 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이산확률 분포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모집단부터 해보자. 모집단은 지금 현재 2 하나, 4 하나, 6 하나 들어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뽑았을 때 적힌 번호가 바로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2가 뽑힐 수도 있고 4가 뽑힐 수도 있고 6이 뽑힐 수도 있는데 얘가 지금 한 개 한 개 한 개 들어있으니까 그 확률은 각자 3분의 1의 확률을 갖겠죠. 자, 이렇게 이상확률 분포표를 그리고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x의 분산을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그럼 평균 구하는 거 우리 배웠죠. 짝꿍끼리 곱한 다음에 더하니까 3분의 어차피 다 1이니까 곱해진 2 더하기 4 더하기 6이 돼서 12가 되니까 바로 모 집단의 평균인 모평균이 4가 된다는 거고, 자, 모 분산은 얘네들을 제곱한 숫자를 이렇게 적어준 후에 똑같이 짝꿍끼리 곱해서 더해준 3분의 4 더하기 16 더하기 36에다가 누구를 빼? 바로 모평균의 제곱을 뺐었죠. 이건 우리가 옛날에 이산확률 분포에서 했었던 내용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3분의 20에 56이고 얘가 빼기 16이잖아. 근데 빼기 16은 3분의 48이죠? 그러니까 48을 빼니까 3분의 8이 나와. 모집단의 평균이 4고 모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이 나왔어. 모평균과 모분산을 구한 거야. 그럼 선생님 이거 왜 구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조금 이따가 얘기해 줄게. 지금 그러면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표본 평균을 확률 변수로 해서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지금 표본 평균들의 값들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다 종류를 보니까 제일 작은 애가 2, 그 다음이 3, 4, 5, 6까지가 있죠. 이렇게 있을 거야. 그리고 그때 확률은 지금 얘 전체가 몇 가지라고? 9가지니까 이 중에 9개 중에 2는 하나가 있고 3은 2개가 있고 4는 제일 많죠? 3개가 있고 5가 2개, 6이 하나 이렇게 있어서 더해서 1 나오는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럼 이제 뭘 구해볼 거냐면 바로 이걸 구해볼 거거든. 애들이 이 말이 어려워. 여기서는 왜 말이 어렵냐면 잘 봐봐. 이 x바가 뭐라 그랬어? 표본 평균이라 그랬지. 그러면 얘는 x바의 평균을 구하는 거지.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그래요. 표본 평균의 평균.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도 이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9분의 2 더하기 2랑 3이랑 곱하니까 6, 3, 4, 12, 2, 5, 10, 그 다음 6이죠. 그럼 이렇게 구해보면 9분의 얼마가 되냐? 8에다가 20에다가 36이 되네요. 그러니까 4가 나오지. 여기서 이거 얘기하려고, 결론은 이거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뭐냐? 우리가 원래 있던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과 이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했더니 결론이 어때? 같죠? 그래서 여기다 쓸게. 첫 번째, 오늘의 메인 테마. 이 두 개만 외우면 끝나요. 오늘 사실. 바로 뭐가 하냐면 모평균과 모평균은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의 평균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 모평균. 모평균은 누구와 같냐면 x바의 평균. 다시 말해서 얘를 뭐라 불러? 표본 평균의 평균. 즉 표본 평균들이 요렇게 그때그때마다 뽑힐 때마다마다 평균들이 달라지니까 표본 평균들이 엄청 많을 거야.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의 평균이 바로 뭐와 같다? 모평균과 같다는 요 공식 하나 지금 증명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식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예를 하나 들은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예를 든 이유는 얘네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산확률 분포표를 그릴 줄 알아야 푸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겸사겸사 연습을 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당연히 뭐겠어? 바로 분산 쪽이겠죠. 그럼 얘도 분산을 한번 구해봐야 이 분산이랑 이 분산이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볼 수가 있겠죠. 그럼 한번 계속 이어서 가볼게. 이 표본 평균들의 분산을 구하려면 얘네들 제곱합시다. 4, 9, 16, 25, 36.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서 9분의 자 곱하자. 4죠. 9, 2, 18, 3이랑 16 곱해 48, 그리고 50에 36. 이렇게 곱한 제곱들의 평균에다가 방금 구한 평균의 제곱인 4의 제곱을 빼서 결론을 내면 그 결론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바로 3분의 4가 나와요. 그러면 지금 아까 모집단의 분산은 3분의 8이 나왔는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얼마가 나왔어? 3분의 4가 나왔죠. 그러면 아까 평균은 같았는데
이 분산은 지금 현재 차이가 나지. 얼마큼 차이가 나?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왜 절반으로 줄어들었을까 보니까 바로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까 몇 개를 추출해서 2개를 추출했죠. 바로 이 2개를 추출했기 때문에 이 분산이 2배 줄어든 거야. 그럼 여기서 결론이 나오죠.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우리가 표본 평균의 x바의 분산을 구하고 싶다.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고 싶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모 집단의 분산을 구해서 누구로 나누면 된다? 표본의 크기로 나누면 몇 개를 추출했는지로 나누면 바로 뭐가 된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된다. 여기까지가 대표적인 예예요. 그럼 이 설명을 왜 했냐면 이제 얘가 3개를 뽑고 4개를 뽑아버리면 이 경우수들이 무수히 많겠죠. 그럼 이 그림 그릴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의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평균과 분산을 구한 다음에 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을 거예요. 하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 4일 겁니다. 적음되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요. 모 분산을 얘로 나누면 돼요. 하고서 대신 구하자 이거야. 즉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 가지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대신 구할 수 있으니까 이 표를 그리지 않고 여기서 마무리를 하자는 내용이 바로 이쪽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2개 공식만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 보자. 187페이지의 필수예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필수예제 3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미 땡큐 표를 만들어 놨네. 자, 어떤 모집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나 봐. 어떻게? 1, 2, 3이라는 숫자 카드로 만들었나 봐. 그리고 확률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보고서 물론 지금 바로 평균 분산 구해야 되는데 얘를 보고서 요것도 하나 해주는 게 좋아. 나중에 어려운 문제 나왔을 때 지금 모집단은 얘가 4개 중에 1개, 얘는 4개, 4분의 2죠. 4개 중에 2개, 얘가 4개 중에 1개. 숫자 카드 1이 1개, 3이 1개, 2가 2개 들어있는 이런 집단이었구나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이 표만 보더라도. 얘가 주어져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되고 표가 주어져도 이렇게 만들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추출하는 방식을 할 수가 있어. 자, 그러면 이렇게 된 모집단이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야? 크기가 4개를 추출했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표본 평균들을 구해버리면 첫 번째도 1 나오고 두 번째도 1 나오고 세 번째도 1 나오고 네 번째도 1 나와서 구하면 표본 평균은 1입니다. 1 나오고 1 나오고 1 나오고 2 나오면 표본 평균은 4분의 5입니다. 점점점점점 모든 경우마다 표본 평균을 다 구해서 확률 분포표, 표본 평균에 대한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평균 분산 구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지. 그래서 이 작업은 생략하고 4개를 추출해서 그래놓고 문제에서 뭐 물어봐?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우리는 모집단으로 끝내자 이거죠. 자, 모집단의 평균인 모평균부터 구해볼게. 그럼 4분의 얘가 4분의 2로 바꿀게요. 곱하면 1 곱하면 4 곱하면 3이니까 4분의 8 모평균이 2가 되네. 끝났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2네. 그 다음 두 번째 모집단의 분산을 구해볼게. 그럼 얘네 제곱한 애들 적어주자 그랬죠? 똑같이 4분의 자 1이랑 1 곱해 4랑 2 곱해 그 다음 9랑 1 곱해 에다가 평균의 제곱 빼주자 그랬지? 그럼 4분의 18이거든? 근데 얘가 4잖아. 그럼 4분의 16이에요. 그럼 16이 빠지니까 2가 돼서 2분의 1이 되죠? 그럼 모분산이 얼마인 거야? 모분산이 2분의 1인 거야. 근데 우리 아까 표본 평균의 분산은 공식이 어떻게 돼서 모집단의 분산을 누구로 나누자고? 표본의 크기로 나누자 그랬죠. 근데 지금 표본 크기가 몇 개 추출했어? 4개를 추출했으니까 4분의 VX구나. 근데 VX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그래서 8분의 1이 되는구나. 분모 분자 2 곱하면 되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2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은 8분의 1입니다. 라고 구하는 게 이번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도 무난하거든. 이쪽 내용만 알아도 풀 수 있어. 웬만한 문제들. 근데 선생님 이것 때문에 아까 그 표 연습한 거거든.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문제야. 이 문제에서 표본 평균이 아까 얼마였죠? 4분의 5였지? 4분의 5 이하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이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그 노가다 작업을 해야 돼. 즉 무슨 작업? 얘네 중에서 복원 추출로 4개를 추출하잖아. 그럼 추출할 때마다 표본 평균들이 나오죠. 그럼 그 표본 평균들이 나오는 결과치 중에 4분의 5가 몇 개 있냐 이거죠. 일단 얘네들로 추출하는 방식부터 볼게.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도 1 뽑고 두 번째도 1 뽑고 세 번째도 1 뽑고 네 번째도 1 뽑을 수 있죠. 4개를 뽑는 건데 1개씩 뽑는 거고 다시 집어넣고 추출하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그러면 1 뽑고 1 뽑고 1 뽑고 2 뽑는 거 있죠. 그 다음에 1 뽑고 1 뽑고 2 뽑고 1 뽑고도 있고 1 뽑고 2 뽑고 이렇게도 있고 2, 1, 1, 1도 있고 그 다음은 1, 1, 2, 2도 있겠지.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끊을게요. 왜 끊냐면 평균이 지금 표본 평균이 몇이야? 4분의 5 이하라 했잖아. 자, 요때의 표본 평균이 아까 얼마라 했어? 다 더해서 4로 나누니까 1이죠. 그럼 요런 경우들은 합이 5죠. 그럼 요런 경우들이 바로 표본 평균이 4분의 5인 경우고 그 밑에 있는 애들 요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5를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요 5가지만 보면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를 가지고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본다면 제일 작은 애가 1, 얘, 그 다음이 4분의 5, 뭐 그 다음은 4분의 6이겠죠? 이런 식으로 갈 텐데 확률을 보자 이거야. 자, 얘가 지금 1가지 나왔지. 그럼 이거 총 몇 가지 중에 1가지가 나온 거야? 라고 봤을 때 아까 이렇게 4개 들어있는 데에서 어떻게 했어? 복원 추출로 4번을 뽑아버리면 4, 파이 4였죠? 왜? 처음에도 4개 뽑을 수 있고 두 번째도 4개 뽑을 수 있고 세 번째도 4개 뽑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됐었잖아. 그럼 4 파이 4는 얼마야? 256가지죠. 그 중에 1가지였다는 거야. 얘가. 그럼 얘는 그 중에 몇 가지야? 256분의 4가지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더 많이 나올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내. 엄청 작게 물어봐요. 물어보긴 물어보는데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지금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이 확률과 이 확률을 뭐 했면 돼? 더하면 되죠. 그래서 답이 256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작년 재작년에 있는 EBS 특강 나와요. EBS 특강에 나왔던 문제고요. 거기서 좀 난이도 높았던 문제, 특히 이 확률 통계 쪽에서, 특히 표본 평균 쪽에서 난이도 높게 물어본다 그러면 뭘 물어보냐? 표본 평균의 확률을 물어보는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 이 표본 평균의 이산확률 분포표를 대략적으로 그릴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지금은 말도 안 되게 4개를 추출했잖아. 그렇게까지 안 나왔어. 거기는 기껏해야 2개 아니면 3개만 추출해요. 그러니까 경우수가 이렇게 많진 않아. 하지만 지금 한번 그냥 여기 나온 김에 한번 해봤던 거야. 그래서 요것도 정리를 해주면 나중에 뭐 응용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겠죠. 처음 하는 건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한 이유는 나중을 위해서 미리미리 그때 또 보라고 할 거니까 미리미리 올려놓은 거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요 정도까지 정리해서 끊고 이제 다음 이어서 또 가볼게요.